호텔, 백화점, 병원, 마트. 이 네 곳은 시설관리 업계에서 흔히 호백병마라고 불립니다. 겉으로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일자리도 많고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곳들이니까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곳을 워스트 4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채용 공고만 보면 호백병마는 시설관리인의 천국처럼 보입니다. 사람인 찹코리아, 알바몬 어디를 들어가도 호텔 시설관리, 백화점 전기안전관리, 병원 설비팀, 마트 영선직 같은 채용이 쏟아집니다. 나이 제한도 크지 않고 경력자뿐만 아니라 초보자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생각하기엔 여기 가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하고 기대를 품게 되죠. 하지만 실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말립니다. 경험 삼아 잠깐은 몰라도 오래 있을 곳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급여 수준입니다. 시설관리 전반이 대체로 고임금 직종은 아니지만 호백병마는 그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종들 자체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전반적으로 인건비를 크게 쓰지 않습니다. 백화점 판매직, 마트 계산원, 호텔 하우스키퍼, 병원 간호보조 같은 직무도 임금이 낮은데 시설관리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같은 시설관리라도 호백병마는 몇십만 원씩 덜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대우와 복지의 부재입니다. 대기업 계열의 백화점이나 대형 병원을 제외하면 호백병마 대부분은 외주 용역 구조로 운영됩니다. 원청 직원들과의 차별은 뚜렷합니다. 구내식당이 있더라도 본사 직원만 무료고 협력사 직원은 돈을 내고 먹거나 아예 지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 선물, 상여금, 복지 포인트 같은 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시급 맞춰주고 사대보험 넣어주는 게 전부라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시선입니다. 아무래도 갈 데 없어서 들어간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호백병마 시설관리팀에 들어가면 주변에서 너 나이도 어린데 왜 거길 가냐는 말을 듣기 일쑤입니다. 실제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마이너리그 종착역 같은 인식이 씌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주눅이 들고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업무 강도와 잡무입니다. 호백병마의 공통점은 이용객이 많다는 겁니다. 호텔은 투숙객, 백화점과 마트는 쇼핑객,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 모든 불편은 시설관리팀으로 쏟아집니다. 전등 교체, 변기 막힘, 문자 고장 같은 기본 업무는 물론이고 사실은 직접 해도 되는 일까지 다 맡깁니다. 심지어 집 나르기, 의자 옮기기 전혀 관련 없는 일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절하기 힘든 구조라 을보다 못하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퇴사율입니다. 채용 공고가 많다는 건 곧 그만큼 자리가 자주 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입사해서 몇 달을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급여는 적고 대우는 열악하고 업무 강도는 높으니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백병마는 항상 채용을 하고 항상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를 반복합니다. 한마디로 회전문 근무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호백병마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병원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대학병원이나 대형 상급 종합병원은 아예 병원 소속 정규직으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급여와 복지가 안정적이고 심지어 사학연금까지 보장됩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철밥통 자리로 불립니다. 물론 자리가 적고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이런 곳은 호백병마의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호백병마가 시설관리인들의 워스트 4대장이라고 불리는지, 각 업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일했던 분들이 어떤 경험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호텔, 백화점, 병원, 마트. 이 네 가지 업종은 채용 공고만 보면 가장 많이 뽑는 곳입니다.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 들어가서 시설관리를 검색해보면 상위에 걸리는 공고가 거의 다 이쪽이에요. 그만큼 자리가 많고 진입장벽도 낮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백병마는 가면 오래 버티기 힘든 곳이다. 오늘은 이 이유를 업종별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호텔 시설관리입니다. 호텔은 겉으로 보면 근무 환경이 좋아 보입니다. 깔끔한 건물, 고급스러운 로비, 정장 입은 직원들. 마치 좋은 대우를 받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죠. 하지만 실제 내부로 들어가면 사정은 다릅니다. 호텔은 서비스업의 끝판왕이라고 불립니다. 투숙객의 만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시설팀은 항상 긴장 상태로 움직여야 합니다.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나면, 객실불이 꺼지지 않으면, 변기가 막히면 모두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심지어 객실 시트나 청소 같은 본래 업무와 관계없는 요청까지 들어옵니다.
호텔에서 일했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나 기계 문제를 보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불 갈아달라는 요구까지 받았다. 결국 투숙객의 불편은 곧바로 클레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설팀은 모든 걸 다 떠맡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무 형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 24시간 교대 근무라서 야간,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결국 근무 환경이 세련돼 보인다는 이미지와 달리 몸과 마음은 지치기 쉽습니다. 다음은 백화점 시설관리입니다. 백화점 시설팀은 보통 전기, 기계, 영선 이렇게 파트가 나뉘어 있습니다. 전기팀은 수변 전반과 배선 관리, 기계팀은 냉난방과 배관, 영선팀은 건물 보수 같은 걸 맡습니다. 이렇게 파트가 구분돼 있어서 전문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한 가지 장점은 잡무가 비교적 적다는 겁니다. 호텔처럼 손님이 직접 찾아와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백화점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길다는 거죠.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쉬지 않습니다. 특히 세일 기간, 명절 시즌에는 직원들이 쉴 틈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행사철만 되면 출근부터 퇴근까지 끊임없이 불려다닌다. 엘리베이터 고장, 냉방 문제, 조명 이상이 한꺼번에 몰린다. 이런 말이 흔합니다. 백화점은 젊은 직원들이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소통은 잘 되고 분위기는 활발합니다. 하지만 주말 근무가 잦고 고객 이벤트가 몰리는 시기에는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는 병원 시설 관리입니다. 병원은 호백병마 중에서도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가동되는 대표적인 공간이기 때문이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이런 곳은 단 1분이라도 전기가 끊기거나 설비가 고장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시설팀은 항상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간호사 호출, 의사 호출이 빈번합니다. 전등이 나가도 냉방이 고장나도 바로 뛰어가야 합니다. 업무 강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특이하게도 다른 업종보다 시설 인원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시간도 가끔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막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병원 시설 관리 중에서도 국립대병원이나 대형 대학병원은 정규직 채용을 합니다. 이 경우 사학연금 노조 복지 혜택이 보장됩니다. 사실상 공무원 수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치열하고 자리가 잘 안 나는 게 문제일 뿐이죠. 반면 중소병원은 대부분 외주 용역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제한적인 복지. 같은 병원이라도 어느 곳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트 시설 관리입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건물 규모가 크고 이용객도 많습니다. 설비 점검은 기본이고 냉장 냉동 시설, 주차장 관리까지 담당해야 합니다. 마트 시설팀의 특징은 시설 관리 업무만 전문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힘들긴 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는 덜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트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근무 문화가 군대식이라는 겁니다. 선후배 위계가 강하고 내부 정치가 심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업무 강도는 높은데 분위기까지 빡세면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급여 수준은 업계 평균 이상입니다. 정규직 채용이 많고 장기 근속 시 연봉이 5천에서 6천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률도 높고 초반에는 야간, 주말 근무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백병마에는 공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급여가 낮다. 업계 평균과 비교해도 특히 초봉은 낮은 편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용역직의 경우엔 최저임금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대우가 열악하다. 식사 지원, 명절 수당, 복지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지만 원청 직원과는 차별이 심합니다. 셋째, 사회적 시선이 차갑다. 시설관리라는 직업 자체가 잘못 알려져 있고 호백병마는 그 중에서도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넷째, 업무 강도가 높다. 이용객이 많은 업종이다 보니 잡무와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도 못 고치냐는 말을 들을 때가 허다합니다. 다섯째, 퇴사율이 높다. 많이 뽑지만 오래 버티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채용 공고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실제로 일했던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더 생생합니다. 호텔에서 근무했는데 전등 교체하러 갔다가 시트까지 갈아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백화점은 행사철이 되면 하루 종일 불려다닌다. 점심 먹을 틈도 없다. 병원은 간호사 호출이 너무 많다. 그래도 대형 병원은 정규직이라 버틸만하다. 마트는 일은 힘들어도 잡무는 덜하다. 대신 군대식 분위기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호백병마가 왜 워스트 4대장이라 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경험을 쌓고 경력을 이어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병원 같은 경우 중소병원에서 경력을 쌓아두면 대형 대학병원이나 공공기관으로 옮길 기회가 생깁니다.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근속하면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곳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무작정 들어가기보다는 정규직 비율이 높은지, 원청 소속인지, 복지 수준은 어떤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 이제 전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백병마. 겉으로는 일자리 많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워스트 4대장이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습니다. 호텔은 세련돼 보이지만 잡무가 많고 고객 응대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백화점은 전문 파트가 나눠져 있지만 주말과 행사철엔 쉴 틈이 없습니다. 병원은 긴급 대응이 일상이라 정신적 압박이 크고 용역직과 정규직의 격차가 큽니다. 마트는 업무 강도는 세지만 대신 잡무는 덜하고 정규직으로 장기 근속하면 안정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채용 공고가 많다고 해서 덥석 지원하기보다는 이곳이 가진 구조적 한계와 실제 근무 환경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몇 달 버티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호백병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무 경험, 설비 운영 노하우, 다양한 사람과의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자리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이나 공공기관, 대형마트 정규직 같은 곳은 안정적인 커리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불합리한 대우, 갑질, 퇴사 고민. 이런 것들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시설관리인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워크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인들의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호백병마에서 겪은 힘든 경험, 대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 앞으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부분,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댓글 하나, 글 하나가 모여서 결국 우리 세대 시설관리인들의 목소리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 저번에 얘긴데 하고 끄덕이신 분들도 있을 테고 나는 조금 다르게 겪었는데 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모여야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라는 업종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현장에서는 늘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만큼은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꼭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를 검색해보세요. 가입을 하고 본인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나 이런 곳에서 일했는데 이런 게 힘들었다. 앞으로 이런 곳에 지원하려는데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 이런 문제는 나만 겪는 게 아닐까? 주저하지 말고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글 하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시설관리 업계 전체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힘이 될 겁니다. 호백병마. 오늘 우리가 살펴본 현실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얘기하고 서로 도우면서 길을 찾는다면 단순히 워스트 4대장으로만 기억되지는 않을 겁니다.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함께 목소리를 모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에 들어와 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같이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업계의 역사가 됩니다.